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첫날이고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장인데 우리나라 증시 이제 많이 빠졌고요. 뭐 오늘은 그 좀 덜 억울한 게 이 옆에 나라들 다 같이 빠졌어요. 일본이랑 대만도 2% 가까이 좀 빠졌고 근데 주간 폭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 세계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번 주 낙폭을 보면은 이번 주가 참 우리 증시한테 참 안 좋은 최악 어떻게 보면 2021년 중에서 좀 최악의 한 주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금리랑 인플레이션 얘기 좀 설명을 좀 할 건데, 오늘 뭐 마땅하게 시황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하락한 이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금리랑 인플레이션 저거만 조금 말씀 좀 드릴 건데, 지금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적당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과정은 사실 경제에 아주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급망이 어딘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인플레이션들이라 이런 것들은 물가가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고 엄청 빨리 오릅니다. 물가가 엄청 빨리 올라요. 그러면은 물가가 적당히 오르면은 경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좋은 건데,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은 거기에 대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소비 감소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갑자기 어떤 물건이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과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 그냥 제일 쉽게 평상시에 뭐 호박 같은 거 하나에 뭐 800원 1000원 하는데 갑자기 내일 마트 갔더니 3200원이래요. 그럼 그거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잖아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얘기니까 조금 회수를 해야겠죠. 회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냐면은 채권을 막 발행을 좀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번에 인프라 부양책 한다고 하면서 채권을 막 발행을 해요. 그래서 국채를 막 많이 발행할 예정인데, 이 국채 발행량을 이제 막 예를 들어 야 이번 주에 국채 요만큼 우리가 발행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지 입찰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할 텐데, 생각보다 그 입찰이 그 공급량을 못 따라가게 되면은 채권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이 많아지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요. 왜냐면은 내가 회사가 예를 들어 1억을 필요한데 이 회사가 저 채권을 적당한 가격을 못 받으면은 이자라도 많이 쳐줘야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다라는 원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채권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오는데, 또 여기서 우려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국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입찰 잘 안 됐대, 가격 떨어지겠네, 채권 팔자 하면서 또 있는 채권도 팔아버립니다. 이러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또 뭐가 문제냐?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세계에서 정말 대표적인 금리예요. 근데 여기에 연동된 금융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상품과 연동된 어떤 뭐 대출이라든지 뭐 모기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자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것들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한 달에 은행이 이자를 50만 원 냈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올라서 55만 원 내랍니다. 그럼 나는 5만 원치 더 써야 되죠. 5만 원치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즉 그런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계의 소비나 기업 투자에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투자를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까봐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과정과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저 이유도 있지만은 이 주식시장에서 기관들이 적정주가 평가할 때 금리라는 요소를 많이 씁니다. 근데 금리가 다 저기 10년 만기 채권에 연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로 할인해주는 가격들이 많은데 이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죠. 금리가 높아질수록. 그럼 적정 주가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가 지금 너무 빠르게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도 점차 완화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점 올라가는 폭은 감소하고 있고 점점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주식시장에 반응하는 비중도 조금씩 줄어들 거고, 또 적정 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적정 주가가 너무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다시 시장에 반등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겁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이 빠졌는데 뭐 이게 이유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저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고, 그쪽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가장 먼저 반등을 좀 해야 하고, 그나마 또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은 좀 괜찮았는데, 오늘 저녁에 기술주도 반등 나오면은 다음 주엔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간 빠졌던 거 회복하기도 바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뭔가 좀 대단한 게 바뀌어가지고 막 주식시장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있으니까, 손절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0월장 좀 천천히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좀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내는 좀 계속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